진리 자판기. 예, 오늘 도깨비를 무사히 끝내고 뭐 많은 분들의 더 여러 같은 상황에서 더 해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하나만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다음에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해보고요. 진리 자판기 다음 주제로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겨울왕국 정도는 아니지만 화제입니다. 모아나. 와. 노웨이 노웨이. 뭐라고? 아닙니다. 노 뭐요? 너무. 예, 무슨 영어 가사를 OST의 가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음악도 멋지고요. 뮤지컬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폴리네시아, 그동안 디즈니나 어떤 뭐 세계에서 어떤 애니메이션 제작자들한테도 잘 안 다뤄졌던 지역의 주제죠. 그쪽에 이제 평화로운 섬 모투누이에 있던 족장의 딸 모아나. 네, 모아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 오늘 모하나. 뭐 하나요? 박해야지. 박해야지. 그래서 오늘 예,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나를 주제로 이 속에 담긴 진리적인 수많은 코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줄거리는 뭐 알 수 없는 저주로 섬이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모아나가 이렇게 이제 섬을 떠나서 안전지대 밖을 떠나서 반신반인 마우이를 만나서 이렇게 신의 심장을 자연신의 심장을 이렇게 찾아준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소개 안 하고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 소개 자기가 하죠. 뭐. 그렇구나. 네. 제가 할까요? 뭐 예. 전에도 소개를 다 했었기 때문에 예, 한 번씩 안녕하세요. 하고. 도깨비 할 때 박신. 예. 그리고 모아나 할 때 모아나. 그렇게 할까요? 박하나. 네. 저는 그 극장에서 봤는데요. 극장에서 정말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어떻게 볼 기회가 있어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2번 정도 봤는데 정말 이 영화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재밌네요. 네, 그 멘트가 정말 재미없네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하나 안 보고 뭐 하나. 오. 예. 어디 만드셨는데요? 한 8명 되는데 뭐 망했어요. 네, 제 멘트를 따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리액션 담당하고 있는 하얀나비라고 합니다. 저도 영화관에서 저는 더빙으로 봤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원본이죠. 영문 이제 자막편을 봤는데 둘 다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둘 다. 우리말로 듣는 것도 아주 그 번역도 잘 됐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디즈니 팬이거든요. 이런 말랑말랑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네, 좀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영상미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굉장히 저는 겨울왕국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겨울왕국보다? 네. 제가 좀 전에 영화평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번을 봤는데 첫 번째는 헤어만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머리 스타일? 네,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그 좀 말랑말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헤어스타일이 찰랑찰랑한 헤어스타일 이렇게 표현한 영화가 처음이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물론 저희 보셨지만 뭐 파도라든지 바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물에 관한 하는 이 정도로 세밀한 그런 최고죠. 애니메이션이 네. 없다. 근데 머리카락도 잘 보시면 머리가 찰랑찰랑하는 게 정말 대단해요. 네. CG 쪽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게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 CG를 원 없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CG에 공을 많이 들인 머리카락도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 특히 이제 이쪽 그 폴리네시안 쪽에 이 남태평양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인종을 뭐 여러 군데서 온 분들의 뭐 혼혈 아니냐 또는 또 독특한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몸은 이제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좀 배도 나오기도 했는데 머리카락을 보면 동양 계열이 아닌 약간 서양 코카서스나 뭐 이런 쪽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뭐라 하죠? 꼬불꼬불하고 곱슬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돼서 서양풍도 느껴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헤어스타일에 주목할 만합니다, 진짜. 그만큼 이제 그림이 잘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뭐 인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간은 백인이 아니라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사실은 여기에 적합하게 폴리네시아 그 배우들도 그 거기에 맞는 하와이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목소리 자체도 그런 분들을 쓰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걸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그래서 뭐 그 남자 캐릭터인 마우이도 이제 그 우리 프로 레슬링 더 락으로 이제 통하죠. 네. 그 출신의 드웨인 존슨이었었죠. 예. 그래서 뭐 남자 배우 뭐 이렇게 배우를 먼저 얘기하셔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 배우도 이제 뭐 하나 여기 이제 하와이 출신이래요 또. 예. 그리고 뭐 드웨인 존슨은 아버지가 흑인이고 아마 이제 혼혈 흑인이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사모아 사람이다.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하와이 출신에다가 여성은 배우를 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완전 순수하게 배우가 아니었다고요? 네, 배우가 아니었어요. 우와. 남자 배우도 레슬링 선수니까 전문 배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단하네요. 그쪽에 이게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뽑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디테일에 신경을 정말, 많이 네, 썼네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걸 이제 한 분들이 이제 감독일 텐데 이 영화는 이제 감독이 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론 클레먼츠와 존 머스커. 근데 찾아보니까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그 인어공주 보셨죠? 네, 인어공주. 네, 인어 안 보셨군요. 인어공주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아, 어떤 그렇군요. 인어공주인지 네. 모르겠네요. 뭐 안다다씨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네네. 알라딘. 네. 뭐 이런 그 디즈니의 거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열었던 물론 2D지만 그랬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굉장히 이렇게 재밌다. 그래서 초고를 만들어서 이제 9번 각색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왕국이 흥행을 하고 나서 여성 캐릭터 쪽으로 또 이게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걸크러쉬. 네, 네. 그렇죠. 디즈니에서 최초로 공주이기를 거부한 여성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이게 뭐 공주는 항상 약하고 뭐 누구 왕자님에게 업혀가고 그렇죠. 네. 로맨스가 없이 시도한 디즈니의 아주 특별한 성공작이 됐죠. 물론 그 전에 이번에. 겨울왕국도 로맨스가 있으려다가 마지막에 반전 그렇죠. 뭐 이런 것이 맞네. 있었지만 반전이네. 이런 자체 뭐 하나 자체는 아예 로맨스 자체가 없잖아요. 다 가족애로 이어져 있는. 예, 그리고 영화죠.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역시 조상 선조들의 어떤 뿌리 전통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일단 할머니부터도 그렇고 네, 그렇죠. 선조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역사 얘기가 이렇게 대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참 그런 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음악 감독도 뭐 라이언 킹의 이제 음악을 했던 분들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뭐 화려합니다. 제작진이. 자, 제작진 얘기는 한 요 정도로 한번 볼까요? 또 혹시 얘기하실 분? 뭐 한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맞네요. 그래서 중요한 캐릭터 디자인을 한 한국인이 김상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여 년간 이제 디즈니사에서 일을 했고 이번에도 겨울왕국에서는 아렌델 선왕 부부의 캐릭터 디자인과 브리트니 리와 함께 어린 엘사와 안나 디자인을 맡았었고 이번에도 그 어린 누구죠? 어린 모아나 뭐 이런 캐릭터를 맡았다고 진짜 합니다. 귀여웠는데. 귀엽죠. 네네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장인어른 생신이라서 대구에 갔었는데, 그게 이제 조카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애니메이션 감독님께 연결 시켜줬더니, 최영이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를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 이제 그 조카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상진 씨가 대두가 되더라. 그러더니 김상진 씨 연락처와 김상진 씨의 한국 활동, 뭐 조언, 애니메이터로서 조언,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어머니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 벌써 처음 알았는데. 네, 벌써 이제 김상진 씨를 목표로 자녀를 키우시는 건가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이 이렇게 그 모델링에 참여했다는 거는 한국 사람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애니메이션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흥행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군요. 한국인의 정서가 꼭 그 한국인이 디자인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폴리네시안 자체가 앞으로 좀 다뤄보겠지만은 문화 자체가 우리하고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네네네. 보면서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 감독 같은 경우도 선조와의 유대를 강조시하는 그쪽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상 그리고 뿌리를 중요시하고 그거와 이제 유대를 하는 그런 관계. 지금은 조금 더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가 또 그런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제작진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쪽 지역도 이게 저도 잘하면서 이제 세계 뭐 사회과 부도 뭐 이런 거 같지만 지도상으로 잘 주목을 하지 않았던 지역인 것 같아요. 네. 하와이만 좀 들어봤고. 네, 하와이 그리고 이스터섬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봤던 것들이 전부 폴리네시아로 묶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와이, 네덜란드, 타히티라든지 뉴질랜드. 사모아 뭐 이런 섬들. 미크로네시아. 거의 다 정글의 법칙 같은 데서 들어봤던 이름인데 구분은 잘 못했었죠. 네. 정글의 법칙이 그렇죠. 일로 많이 가네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가요. 왜 많이 가겠어요? 이제 원형 문화가 이제 많이 살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글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폴리네시아, 뭐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태평양을 구분해서 섬 지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최근 100년간 들어서면서 이제 식민지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진출을 했지만 이쪽은 꼭 식민지라기보다는 보고 너무 아름답고 네. 바닷빛깔도 좋고 하니까 거기를 뭐 누구네 영토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가 가는 곳으로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 모투누이 섬이라는 거는 가상의 섬이고 이 많은 이 어디죠? 여기? 네, 폴리네시아 이쪽에 있는 많은 섬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려진 섬은 하와이이기도 하지만 이스터 섬이죠. 이스터 섬을 이 영화에서 좀 떠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터 사람들이 이제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이 석상이 유명하죠. 석상. 네. 그 이스터 섬의 석상이 몇 개가 있죠? 900개 정도. 900개요? 네, 900.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본 거는 보통 사진 몇 개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 거 우와. 보셨는데 909 정도가 많다.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 살 공간은 있나? 900개나 있으면? 그 사실 여기 이제 우리가 유명한 모아이 석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모아나고 여기 뭐 모아이 비슷해요. 석상이고 M자가 들어가요. 네, 그런 거 좀 따온 게 아닌가. 마투누이. 싶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다큐 같은 걸 보면 이 모아이 석상들이 사실은요 이렇게 전부 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은 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세워서 지금 바다 쪽으로 세운 것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게 이게 뭐냐. 사람들이 섬 안에 스스로 갇힌 거다. 그래서 모험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섬 안쪽으로만 그 세계로만 좁아져서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스터 섬 사람들은 이스터 섬이 세계의 전부인 양 생각한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폐쇄적으로 살아서 멸망당하지 않았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면은 영화랑 좀 컨셉이 비슷한데 네. 실제로 이게 몰락을 한 건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그렇겠죠, 유럽인들이 이제. 보통 남미나 이런 데 들어오면 뭘 가지고 옵니까? 패스트. 그렇죠. 뭐 천연두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들어와 가지고 싹 다 이렇게 멸망을 했다고 그래요. 원래는 한 네. 수만 명 정도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때 유럽인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인디안이랑 비슷한 역사를 걸은 거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네요. 네. 자, 이제 뭐 지역적인 것도 한번 봤는데요. 자, 이 모아나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속에 이제 진짜 이제 금덩어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코드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총평을 하신 증산도 종도사님, 안경준 종도사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같이 이제 성도님들과 이제 보시고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오세아니아 이쪽에 있는 원주민을 그렸는데 아주 잘 그린 신교 영화다. 신교. 예. 9,000년 전 인류 역사에 그러니까 인류의 그 5만 년 전부터 내려오던 최초의 종교인 뿌리를 담고 있는 원형 문화의 신교 영화다. 그래서 이렇게 9,000년 신교 문화를 마음속에 가장 완전히 잘 살려주는 것이 이제 큰 공부다. 근데 여기서 보면 가장 잘 된 게 산을 만든 신이 인격신으로 나온다. 그렇죠. 네. 이 장면 다 보셨죠?
감동적이죠. 네. 약간. 저는요 이렇게 예고편 볼 때 이 장면이 없잖아요. 충격 네, 그런 거 맞아요. 숨기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이걸 보고 와 이건 이야 이거 한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어느 우리나라 이렇게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산이 있잖아요. 이게 네. 산을 보면은 산이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요. 못 오, 보셨어요? 그런 걸 느끼셨군요. 아니, 저랑 같이 가신 분이 네. 산이 저 사람이 누워 있고 저쪽이 머리다. 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좀 영이 좀 밝으신 분인데 지리를 그 영이 타고 밝은 어떤 곳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산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풍수지리도 이제 그런 문화에서부터 네. 태동을 했겠죠. 이제 뒤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신이 인격 신으로 나온다. 인격 신, 사람의 격을 갖춘 신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다도 그렇고 바다도 영화에서. 사람과 교감한다든지. 이렇게 바다가 사람과 교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의 영화들에는 뭐 엘사라든지 네. 뭐 이런 보면은 뭐 얼음이라든지 물을 부리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부려가지고 맞네. 이렇게 부려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아무나 그게 다르네. 소통이라서 네. 그런지 모르지만 소통하고 교감하고 그리고 교감함으로써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바다가 널 선택했어. 예.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바로 뭐가 떠올랐냐면 바다와 교감하는 장면에서 네. 이 벼랑 위의 포뇨. 소스케 하면서 이렇게. 진짜 귀엽죠. 포뇨 너무 귀여운 애니메이션인데요. 보셨어요, 거기서 이제 박스님? 아니요. 가만히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소스케가 이렇게 피가 살짝 흘렀는데 그걸 먹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바닷속에 어느 정도 자연신으로 볼 수 있었던 포뇨가 사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케를 만나러 막 달려오는데 네. 바다 전체가 일어나서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수천억 마리의 물고기 모양으로 바다가 이렇게 포뇨가 달려가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뭐 바다와 일체돼서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귀엽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만물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이 애니메이션은 보여준다. 네. 예, 그리고 자연신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다. 자연신들 사이에서 교감하는 장면을 보는데, 뭐 뒤에 나오지만 이제 마패 문화로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신교라는 게 삼신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삼신 상제님. 그렇죠. 우리 도깨비에서도 삼신을 했는데 그 삼신 상제님이 누구냐? 그게 이제 일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일신 즉 삼신이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 하느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과 소통하는 그 최초의 그런 종교를 저희가 신교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삼수 좋아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깨비 할 때 1, 2편을 들어보세요. 삼신 칠성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가 그 자기 일신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삼수의 구조를 갖는다. 근데 이건 이제 천부경에 이것이 이제 자세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설해 보면 그 삼수의 구조로서 일신이 자기 모습을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낸 게 그것이 이제 하늘, 땅, 인간. 예. 그렇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게 하늘 땅과 교감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원래 자기 자신이 일신의 그 한 모습이 이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걸 저희가 요즘 하고 있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죠.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바다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네. 바다가 선택한 사람이 모아나잖아요. 네. 모아나가 원래 폴리네시아 명으로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바다를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보면. 생각을 그렇게 안 그렇게 해봤네. 생각하니까 삼신이 하늘에 삼신이 있는데 그 삼신과 일체가 되는 내가 또 삼신인 거고 삼신이 네. 되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내 불성을 찾아라, 신성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성이 뭐냐면은 삼신의 그 신성을 인간이 찾아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참 멋지네요. 그렇죠. 의외로 오늘 멋진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사실 그 신성이 뭐냐,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그 바다가 왜 모아나를 선택했냐,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모아나가 굉장히 상생지심이 있거든요. 그 동물을 돌본다든지, 모아나가 처음 바다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바다 거북이가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 그 새들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모아나가 그걸 지켜주고 이렇게 자기 놀고 싶은 어린애가 그런 걸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놀고 싶은 마음에 그걸 지켜주고 이렇게 동물들을 돌보고 그런 장면이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이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가 왜
뭐 하나를 선택했냐. 이거는 이게 상생 지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을 좀 이야기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참 그것도 멋지네요. 아, 이렇게 뭐 다들 뭐 예, 다들 준비를 감성적으로 뭐가 있으시네요. 뭔가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어려운 얘기 쪽으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괜히 네. 아까 불교 얘기하셔가지고 네.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마음이 떠올라요. 마음의 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주 만물이 하나의 거대한 이렇게 이제 만물의 바다, 우주의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이제 바다는 한 덩어리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파도는 일어났다가 다시 가라앉아서 바다와 또 하나가 돼요. 그렇게 바다 전체를 모습을 때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진여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파도가 살짝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그렇게 끊임없이 생멸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생멸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명이 개개인의 생명들은 그렇게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전체의 모습으로 보면 진여문으로 한 덩어리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것도 이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 바다를 보면서 그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조금 엉뚱한 대로 좀 간 것 같기도 한데. 네. 원래 엉뚱하시잖아요. 네. 하여튼 뭐 여기서 이제 상생방송에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환단고의 북콘서트 한 구절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예. 잘 들으셨죠? 예, 잘 네. 들으셨죠? 예. 천일제일태일. 예, 천일제일태일에 대해서 한번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주연 배우와 이제 배경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연 배우는 이제 뭐 하나 아까 말씀을 이제 바다로 또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마우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해설을 하더라고요. 궁금해하는 존재죠, 굉장히. 마우이는 뭐 이쪽 그 사람들한테는 영웅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반인 반신 뭐 영화에서는 뭐 뚱뚱하고 약간 조금 못생겼나 싶고 네. 사실 영화에서는 내가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좀 사전에 공부를 좀 해보면 재밌겠다 이 영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오이는 이제 뉴질랜드 신화에서 하와이 신화에 이르기까지 폴리네시아 전 지역의 신화로 동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과 여자 사이에 태어나서 반인 반신이 됐고 실제 신화에 따르면 폴리네시아의 섬들을 수면 위로 건져 올리는 일 그리고 태양을 이제 멈추는 건 아니고 태양을 느리게 가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많은 위협을 세운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주를 빨리 돌았나? 그렇죠. 예. 어떤 뭐 이게 그 지구 탄생의 뭐 그런 거하고도 갑자기 상상이 되네요. 예전에는 이제 그 낮과 밤이 조화롭지 못해서 인류가 탄생하기 전이겠죠? 그때 생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낮과 밤, 음양의 조화가 좀 부적절했을 때 그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구가 안정화가 돼 가면서 이렇게 인류 문명도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 과정에서 해와 달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큰 걸로 봤나 봐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신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음에 나중에 할 주제로 신과 함께라는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도 예. 보니까 거기엔 2개의 달과 2개의 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인간과 저승을 다스리게 된 신이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려서 그 적절하게 조화를 맞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그래서 뭐 이제 이 영웅인데 이제 자기 형들과 함께 이제 낚시를 갔다가 이게 끌어당겨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끌려 올라온 게 하와이 섬 8개였다. 네. 원래 조금 더 끌어올렸으면 9개가 나왔다고 하던데. 실제로 지금 뭐 섬이 8개죠. 하와이가 섬이 8개고 그리고 이제 작은 섬들이 한 100여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형이 좀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했죠. 뒤를 돌아봤다. 그럼 보통 뒤를 돌아보면 돌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여신이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여신을 보려고 딱 돌아보는 순간 8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가 될 거였는데 8개로 분산이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하면 이제 대륙이 올라올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 뭐라고 할까요? 그게 하나가 낚싯바늘이죠.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쓰여지는 그 갈고리. 갈고리인데요. 마법의 낚싯바늘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읽으면은
마나이아 칼라니, 마나이아 칼라니. 예, 마나이아 칼라니라고 하는 마법의 낚시 바늘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알라에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새를 갖다가 거기다 낚시 바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낚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이 낚인 거죠. 이렇게. 사실 이게 그리스 신화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자면 뭐 이 마우이가 낚시의 신이 될 것 같아요. 오, 또 그런 네. 불의 신, 올리고. 뭐 물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낚시를 통해서 하고 이 마우이가 했던 업적이 그 영화에도 잘 나오지만 불을 전해줬다고 나와요. 불. 프로메테우스인가? 네, 인류에게 불을 전해줬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뭐라? 이거는 신동 씨 느낌도 네, 나고. 그러니까 인류에게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우이라는 인물이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 하와이의 8개 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까 네덜란드와 폴리네시아 전 지역에 마우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덜란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신화에는 뉴질랜드 섬도 마우이가 끌어올린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질랜드 자체가 마우이의 물고기라는 뜻이 있대요. 네. 또 그렇군요. 야, 조사를 되게 깊이 하셨네. 이게 재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영웅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뚱뚱해. 좀 못생겼어. 사실은 원래는 10대였다고 해요. 10대. 10대. 그래서 이 사람도 티네이저인데 왜 이렇게 뚱뚱한 청소년, 묘사를 초립동이군요. 했느냐. 그렇죠. 왜냐면 또 막내잖아요. 막내. 네 형제 중에서 막내거든요. 처음에는 막내를 안 데리고 가요. 계속. 막내도 쓰고. 5형제 아니에요? 저는 네 형제라는 걸 그래요? 찾아보시죠. 다른가 보다. 예. 누가 이기는지 봅시다. 어쨌든 막내를 한 번도 안 데리고 가다가 처음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때 준비를 많이 해둔 거죠. 그동안 준비 많이 해두고. 내가 섬을 낚겠어. 뭐 이런 거. 물고기를 낚으려다 섬 낚은 거 아닌가? 예. 그런가?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폴리네시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래요. 이분은 영웅인데 너무 뚱뚱하게 그렸다 그러면 그쵸. 이렇게 막 불만을 터뜨렸는데 막상 관객들은 좋아했고요. 그리고 실제 폴리네시안 문화를 이렇게 전해준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객들은 좋아했다. 그래서 디즈니 쪽이 더 이제 옹호를 많이 받았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코드가 이렇게 이 마우이의 몸에 새겨진 이 문신들인데 맞아요. 여기 보면 마치 드웨인 존슨도 이제 문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신이 이제 타투라는 말 이런 말도 전 세계에서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말이래요. 이 폴리네시안 쪽 언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화된 말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 문신이 마우이의 양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심, 마음을 그대로 그려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양심이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 진나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연출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고조선 시대부터 문신을 했어요. 그렇군요. 사만으로 보면 마한에서 이렇게 문신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 마우이가 반신반인의 존재로 나오잖아요. 대부분 뭐든 그리스 신화라든지 많은 신화에서 엄청 영웅을 이제 신적 존재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신반인이라는 말도 하는데 찾아보니까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버렸는데 그거를 신이 데려다가 길렀다고 나오는데 어디서는 신과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어떤 문명 초기에 이 지역에 있던 인류를 이끌었던 어떤 영웅적 존재, 그때 뭐 왕이라고 할까요? 저희로 표현하면 그 환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신동 씨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군요. 뭐 재밌네요.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영화의 코드가 될 수 있는 이 섬. 이게 이제 이 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 산이 신의 모습으로 특히 여성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참 압권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과학에서 최근에 얘기했던 거. 그동안은 현대 과학은 우주를 또 지구를 뭐 흙덩어리, 기계 뭐 이런 정도로만 해서 고전 과학에서는 했다가 최근 현대 과학으로 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지구도 생명체고 우주도 생명체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그중에 이제 가이아 이론 들어보셨죠? 네. 가이아 이론. 예. 영국의 과학자 이제 제임스 러브록이 이제 주장한 것으로 유명한데 가이아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대지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도 이제 이런 게
테피티 맞죠? 여신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대지의 여신으로 이쪽에서도 불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동양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네. 동양에서도 하늘 땅 천지를 어머니 아버지로 해서 건곤 해서 곤하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지구를 어머니로 이렇게 인식해 왔는데 이 폴리네시안 사람들도 그런 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머니 어떻게 보면 어머니 지구로 대변을 한다면 지구의 어떤 심장을 가져갔잖아요. 지구의 심장 그렇게 지구의 되는구나 심장을 또. 가져간 건데 태피티 저는 그렇게 심장.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증산도 도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니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다.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이 기가 있는데요. 막힌 말씀이네요. 네, 땅을 높이지 않았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여신인데 여신의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갔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하늘은 높였지만 이 땅에 대해서 우습게 안 신성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 가져가서 자기의 욕심 채리려고 그걸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땅 지모신 또는 여기 가이아라고 하는 가이아 여신 또 여기에 나오는 어떤 테피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세상 자체가 그러지 않았나. 이 땅에 대해서 땅은 뭐냐면은 서양 어떤 종교의 그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정복의 대상이잖아요. 하늘은 그렇죠. 섬기지만 신앙의 대상이지만 땅은 정복하라. 파헤치고. 예, 네? 그렇죠. 광석을 캐내고. 심장을 파헤쳐서 뭔가 깃발을 꽂고 막 예,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여기서는 그래서 영웅이지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실수이자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었다. 예. 그래서 저 사실 그 생각했어요. 너무 태피티가 쉽게 용서를 해준다 마오이를.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살짝 삐진 듯한 예. 탁 날려주고 끝나거든. 갈고리도 새로 주고 네. 되게 엄청 큰 죄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실 좀 그거는 좀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마지막에 전 약간 그게 네. 너무 아쉬웠어요. 예,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유혈 사태가 있으면 안 네. 되니까. 이런 말들을 씁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환경 재앙이 오면서 지구의 복수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참 공감이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지금 지구 어머니에게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종도사님께서 또 오래전에 이런 도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건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가 한번 드릴게요. 어디죠? 저 산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네네. 예. 너무 저만 읽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저 산이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신이 누워있는 것이다.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있는 신이고 바위들도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이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명쾌하죠.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종도사님께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예. 그러게요. 이 정도면 갖다 쓴 거 아닌가?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중사님 네. 말씀. 이 산과 바다, 바위 그리고 초목 이 모든 것이 자연신이다. 자연신이 있다 거기에. 그리고 대우주 천지 만물에는 신이 내재하여 있다라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 번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산신인데 산신과 어머니 지구신은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산신이 다 여신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상징화 시킨 거겠죠. 예, 여기서는 네. 머덜랜드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섬이죠, 섬. 네. 산신일 수도 있지만은 섬 자체가 하나의 산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섬 자체가 그 표현하는 것은 이런 네. 가이아로 대표될 수도 있겠다. 예. 가이아 여신으로. 그리고 뭐 종도사님께서 이 바위들도 이제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고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데를 보면 호비 최근에 보면 그 바위 신들이 막 서로 돌 던지면서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이제 울산바위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형성될 때 조물주 신께서 잘생긴 바위들을 금강산에 다 이렇게 모으는데 울산바위가 막 가다가 막 늦어가지고 어디 무슨 산에 섰더라? 그 설악산인가요? 내장산인가? 내장산인가? 그러니까 기억이 울산바위가 가다가 섰어요. 근데 울산에 안 있어. 이런 거 그쵸. 보면은 물론 이걸 뭐 신화다 뭐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고 뭐 한반도가 형성될 때 네. 어떤 뭐 이 지구의 질이 이 풍수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 기운의 그 어떤 형태를 띌 때 그 당시에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도 이것도 어떤 원리적인 게 있다. 신도적인 자연신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영화가 이제 사실은 작은 어떤 섬 하나잖아요. 네. 모투누이라고 하는 섬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지만 이거 자체를 어떤 지구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가이아 이론하고 상제님 말씀에는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온 천하가 큰 병에 들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지금 병드는 원인이 천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 모투누이 섬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에서 가장 주된 그렇죠. 먹는 그 코코넛. 네. 코코넛이 이제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안 잡히고. 물고기도 안 잡히는 그런 상황. 지금 우리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떤 지구촌이 겪고 있는 어떤 그 대병, 큰 병의 그런 상황인데 이 병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인공 모아나가 이게 나가는 거죠. 예로부터 저희 그 동양에서는 그리고 한민족은 이 아버지를 하늘로, 어머니 땅 지구를 이렇게 인식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서양이나 다른 데서는 그런 문화가 없다가 점점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에 제3인류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되게 좋아해서 되게 제3인류를 아껴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이제 어머니 지구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인류를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를 뭐 발전시키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그러니까 자아를 가지고 있는 지구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이런 컨텐츠라는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진리로. 맞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보면 그 지구가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인간과 이제 생명이 이제 오염되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무너져 가니까 파괴시키니까 인간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흔들어요. 도저히 이건 좀 견딜 수가 없어 몸을 흔드는데 그게 지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렇죠. 뭐 쓰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간들한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녹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지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세를 바꾸는 최종적으로 이제 자세를 바꾸는 정도의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진리권으로 들어오면 이제 개벽 현상을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네. 그런 걸 그 암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제3인류도 언젠가 한번 다뤄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2권 읽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네요. 네, 아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종도사님 말씀에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든 배경에 유불성 기독교진의 신교 문화가 있다. 그래서 지구 자체가 신이다. 예,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 굉장히 큰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테피티가 이게 변했던 그 테카라는 괴물이 누워버리는 그 이제 물론 이제 다 이게 되돌아온 거지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산이 되지 않냐. 그래서 신 자체를 보여주는 거다 했는데 도전에도 또 이런 게 있네요. 예. 뭐 네. 좀 긴가요? 도전에도 상제님께서 천지의 어머니 산이라고 하시면서 모악산에 대해서 상을 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석 성도인 김영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저 산을 보시면서 이게 사람 같으면 눈이 어디쯤 되겠냐 하시면서 이제 금산사가 눈이 될까요? 라고 김영렬 성도님이 대답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야 눈이 입에 가서 붙었냐? 하시면서 이렇게 아니다. 네, 금산사가 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난 도전의 일화도 있습니다. 네. 뭐 관상 보듯이 산에 상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건 산을 사람 대하듯이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상제님 말씀에 이 어머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악산 치맛바람을 아느냐? 모악산 치맛바람이 장차 천하를 진동케 하리라. 모악산은 청짐 관운형인데 그 살기를 피워내는 바람에 세계가 물끓 듯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악산의 어머니 산의 어떤 살기, 그 살기를 피워내서 전 세계가 물끓 듯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사실 이 산이 있는 이 섬 같은 경우도 그 섬이 이때 살기를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그렇죠. 그 심장을 잃어버림으로 해가지고 그 천년간의 그 살기를 뿜어내서 결국 병들다 해서 모투누이 섬까지 이제 병들게 되는 그 저주라고 여긴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살기가 뿜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뭐 일단 그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좀 주제가 많은데,
얼마 안 남았죠? 네. 짧은 시간 내에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좀 급하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바다의 신도 있는데 아까 좀 했죠. 간단하게 하고 넘어. 사실 이 바다의 신이라는 게 이 영화에서 그 가장 중요하다고 사실 모든 영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좀 비주얼을 담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 네. 가장 예쁘고 이제 아름답게 좀 나오잖아요. 귀엽기도 네. 하고. 디즈니가 사실 바다나 물 관련해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니모를 찾아서도 그렇고 이번 10년 만에 도리를 찾아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영화 초반에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이렇게 단편 애니메이션을 계속 내보내줘요, 같이. 그럼 거기 보면 예전에 이렇게 도리를 찾아서 할 때는 아기 새가 처음 바다를 만나는 그런 장면도 아주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아주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영화가 언젠간 이렇게 나오겠다 생각했던 게 그 볼케이노 노래 나오는 거 다들 보셨죠? 그 남자 산신과 여자 산신이 바다에 떠 있는 섬인데 두 섬이 사랑을 하는 그런 서로를 그건 못 봤네. 아 그래요. 남자 화산인데요. 그 바다 위에 혼자 덩그러니 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은 언제 만날까? 막 그러면서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거든요. 되게 멋있게. 근데 그 노래를 그 바다 물 속에서 아직 폭발하지 않은 화산 여자 신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빨리 물 위에 올라가서 저 남자 신을 만나고 싶다. 막 기다리거든요. 그럼 나이 차이가 좀 나겠네요. 네, 그래서 여자 산신이 드디어 이제 폭발해서 올라갔는데 이미 남자의 그 볼케이노가 화산이 다 식어서 바닥으로 꺼져버린 거예요. 그 여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 신도. 이 허무할 줄. 네,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너무 우울해하면서 쓸쓸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남자 산신이 다시 폭발하면서 둘이 만나거든요. 위에서. 했군. 네, 그래서 거기도 이 산신이 그 몸체가 진짜 어떤 살아있는 사람처럼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딱 안으면서 그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자식 화산이 하나가 더 나오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재밌네요. 예. 네, 그래서 물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시작이 되고 그 근본이 되는 거라서 그것들을 디즈니가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도사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고구려 벽화를 보면 바람을 몰고 댕기는 바람신, 번개신, 이게 고구려 벽화에 이제 그런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바람과 비와 벼락을 일으키는 천기를 직접 다스리는 자연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관직명으로 있는 풍백, 우사, 운사.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자연신의 그런 개념을 따다가 관직에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겠죠. 예.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얼굴을 드러내는 형태로도 인격으로도 이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제 이 코드 중에는 또 이제 갈고리가 나와요. 갈고리를 또 안 이게 짚고 넘어갈 수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갈고리에 대해서. 요즘 막 액세서리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액세서리요? 네, 그 구입도 많이 하고 하던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갈고리가 이게 낚시 아까도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걸 북두칠성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북두칠성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적도나 남태평양 쪽에서는 이제 북두칠성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칠성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마 칠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딱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 보이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서 저 만주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네. 그 예전에 중국 여행을 갔을 때 밤에 보면 꼭 이 마우이 그 영화에서 봤었던 그 별과 같아요. 인공 불빛이 하나도 없고. 네, 불빛이 오. 하나도 없고 저렇게 정말 이렇게 딱딱딱딱딱 일곱 이렇게 개의 찍혀 별이 있어요? 찍혀 있어요. 예. 우리 고구려 멋있겠다. 벽화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갈고리처럼 세워져 있어요. 옛날 조상들은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별들을. 그렇죠. 얼마나 참 이렇게. 지금은 뭐 워낙 그 미세먼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때는 다 이게 엄청난 별들을 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벽 실제 상황 책에 나오는 태상, 현령, 북두, 본명, 연생, 진경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북두칠성은 하늘의 중앙에 위치하여 하늘의 지도리와 끈이며 천지의 저울추와 저울대다. 이게 이제 무슨 저울로 말이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갈고리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옛날 저울에 보면 이렇게 물건을 걸어서 재는 거잖아요.
이게 네. 얼마 요즘은 좀 보기 어려우실 텐데 어, 긴 막대기에 한쪽에는 물건을 달 수 있게 이제 갈고리가 돼 있고요. 한쪽에는 저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양쪽 수평을 맞춰서 무게를 쟀었죠, 예전에는. 예, 뭐 그래서 증산도 도전에는 이런 저울 갈고리 도수라는 게 있어서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이 고리에 매달려야 살 수 있다는 후천 수명을 이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값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의 사람값을 했느냐 그런 것을 재는 어떤 그 시간대가 있다. 그게 이런 얘기를 칠성에 하십니다. 매여 있다. 예.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참 이게 이 영화와 이제 매치가 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뭐 이게 어디라고요? 전갈자리 뭐 네. 실제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하고요. 뭐 그렇게도 이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어떤 방향을 알려주는 네. 그 방향을 따라서 쭉 가잖아요. 배를 몰고 이렇게 모아나가 이렇게 갑니다. 가는 그 방향이죠. 그 방향을 가야 이 마오이를 찾을 수 있다.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그 갈고리까지도 봤는데요. 또 이제 갈고리를 포함해서 이제 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양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주 익숙하죠, 저희 눈에는. 예. 어떤 문양이 나오죠? 태극입니다. 예.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선형이거든요. 이 나선형이 사실 태극이에요. 태극이고 이 우주도 보면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데에서는 이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도 그런 태극체로 되어 있고 모든 우주가 이제 태극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 모양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심장인가요? 심장? 태피티의 예, 심장. 심장으로 표현이 되죠. 네, 테피티의 심장이죠. 테피티의 심장이고 이것이 원래 신화에서 그린스톤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린스톤이라는 게 그린스톤. 옥이잖아요. 네, 그린스톤. 맞아요. 예, 네. 옥이 이제 그런 색이잖아요. 네. 예. 옥으로 돼 옥색. 있어요. 예. 딱 봐도 옥이에요. 예, 이건 누가 봐도 딱 보면 무슨 다른 보석이 생각이 안 나, 네. 옥이 생각이 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마우의 갈고리에도 이제 이런 똑같은 이런 소용돌이 모양의 네. 그런 디자인이 있고요. 저는 놀란 게 이제 심지어 모아나라는 글자에 O, MO 할 때 O도 이런 형태로 타이틀도. 예, 타이틀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에 초점을 맞췄구나. 예. 그리고 실제 테피티의 심장이잖아요. 심장. 네. 심장은 하니까 저는 천부경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렇군요. 본심, 그렇죠. 본태양. 본심 본태양입니다. 그래서 내 근본은 마음인데 그것은 태양을 본받아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네요. 사실은 뭐 한 건 하셨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하늘의 그 기운을 담아서 그걸 지모신에게다 심장에다 딱 넣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늘과 땅이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딱 떼버려 가지고 그 뗀 거를 다시 넣어주는 역할을 인간이 하거든요. 인간이 하늘과 땅의 이상을 다시 실현시켜주는 그렇죠. 그런 걸 하면서 네. 인간이 이제 본연의 그 빛을 발하는 태일이 되는 거. 그렇죠. 아까 그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천일지일 태일이 완성되는 순간이 그걸 회복하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예, 박신님 뭐 별로 준비 안 하신 것 같더니 뭐. 엄청 준비하셨네요. 그 실제로 이 영화에서 이 심장이 생명을 낳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마오이가 이거 훔친 거죠.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싶다는 나름 순수한 의도로 훔쳤다고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는 어찌 보면 선이네요, 선, 선이. 예, 선문화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 그 네. 본심 본태양 그 천부경에 1이 들어 있는 거죠. 생명의 그래서 1이. 태극, 태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을이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인데 이 증산도에 있는 이 시대의 화랑 그 태을랑 문화가 여기서 태을선 문화가 네.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 마오이가 반신반인이라고 하는 게 그 태을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그 뭐 이 그린스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보석 우리가 장신구로만 생각했던 옥, 뭐 춘천옥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로는 이 우리 민족 문화의 실제 이제 터전이었었던 고대 아주 중요한 예. 상징 홍산 문화가 있죠. 네, 홍산문화, 네. 요하문명이라고 예. 하는데 그것이 전부 옥문화잖아요. 우리 박씨님 전문 분야 아닐까? 아유, 그 옥을 보면 그 보통 압록강 유역에 있는 수화목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화목을 강원도에서도 갖다 쓰고 그리고 위쪽으로 한 300km, 400km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홍산문화라고 하는 흑융화 사해 문화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벌써 8,000년 전에 8,000년. 네, 8,000년 전부터 이 옥을 썼습니다. 이 옥이라는 것이 그 하느님 문화를 상징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옥문화가 그 나타내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은 뭐 구석기, 신석기에서 뭐 청동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옥기 시대가 존재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뭐 하여튼 옥기가 대량 생산 체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옥문화는 옥황상제 문화에서 이제 상제 문화, 우주의 그렇죠. 통치자를 그 상징하는 문화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이 하느님의 보석이죠. 예, 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래서 옥황상제할 때 옥도 이제 이 옥자가 이게 쓰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옥자를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자에다가 음. 점 하나 이렇게 네, 왕이 맞아요. 패용하는 것이다. 차고 다니는 거. 차고 다니는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높은 사람이 뭐 쓰는 하나가 거예요. 목에 걸고 다니네요. 예.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지도자가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산도 문화에는 이 문화가 어떻게 뭐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마패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조화 앞으로 이제 조화 문명 시대 이제 기반이 되는 말복 지금 도수의 시간대인데 하나님께서 태열랑들에게 주신 불멸의 은총인데 그것이 바로 마패다. 그런 내용은 예. 생략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이제 이 옥문화가 있고요. 이 옥은 또 모양 자체가 또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서 이제 고곡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예. 이제 고곡을 실제로는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뭐 다마, 우리 구슬 다마로 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좀 약간 그 지양해야 될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이제 대명주라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도 합니다. 그냥 예. 뭐 일본 사람들은 형태만 가지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구부러졌네. 그래가지고 네. 구부러진 옥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태극 중에 한 부분을 형상화한 모양인 거죠. 우리 학자들 중에는 이게 왜 고곡이냐? 예? 용이다, 용. 그래서 음. 옥룡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또 이제 숫자 6이나 9하고도 비슷해서 이 천부경의 숫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또 이렇게 겹쳐놓으면 또 태극이 되고. 이 태극 모양으로 여기 그 모아나에 나오는 모양과도 그렇죠. 연결이 또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징물을 또 하는 게 이쪽 지역에 이 태평양 지역에서 또 나온 게 있어요. 오키나와 이제 바닷속에 여기에 이제 그 뭐 보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사람이 거대한 해저 피라미드가 여기 발견됐다. 자기는 뭐 수백 번 여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기 엄청난 피라미드가 있는데 몇만 년 전 것이다. 바닷속에요. 예. 그리고 이 피라미드 속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신전이라고 볼 수 있는 위에 거대한 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신비한 돌인데 이것을 이제 태양석이라고도 부르고 그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올려져 있는 거죠. 둥근 돌이. 그렇죠. 이건 절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그런 뭐 거의 뭐 광장이라고 할지 신전이라고 할지 거기에 있었던 돌이라고 볼 수 있죠. 신기하네요. 뭐 돌에 관한 거라서 뭐 여기서 뭐 연관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태평양 속에는 뮤대륙이라고 해서 예전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뭐 네네. 2만 년 전인가요? 이게 뮤대륙의 적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있고 그거의 여러 흔적일 가지로 수도 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음. 왜냐하면 제주도에 보면은 무슨 풍습이 있냐면은 뜸돌이라는 풍속이 있어요. 뜸돌. 들어보셨나요? 뜸돌 들기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거기 보면은 네. 돌을 들어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아 나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뜸돌 들기라는 것이 지금도 대회도 있고요. 이게 오. 유네스코에 등재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뜸돌 들기가 네. 비슷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통가섬이라고 해가지고 통과. 여기에 있어요. 폴리네시아에도 섬에도 보면은 이 뜸돌 들기라고 하는 거 비슷한 돌을 네. 드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글의 법칙에 나와요. 네. 그 김병만이 이렇게 거인족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봐라라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드는 그걸 테스트를 하거든요. 키가 큰가 보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자신을 어떤 뭐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뭐 제주도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위로도 전해지고 아니면은 밑으로도 전해지고 혹은 이동을 했든지 그런 그게 어떤 문화적 뮤대륙이다. 교류, 예, 문화적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뮤대륙 자체도 이제 영어로 MU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거 보면 이제 뮤예요, 뮤 M. 그래서 요 모아나, 마우이, 뭐 이스터 섬에 이제 모아 무슨 석상이지? 모아의 석상.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러게요. 뭔가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뭔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도 얘기했지만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해서 이제 가라앉은 것도 얘기했고, 뮤 대륙은 그러니까 아틀란티스는 한 1만 2천 년쯤에 가라앉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대서양에서, 이 뮤 대륙은 한 3만 년에서 2만 년 전까지는 있었을 것이다. 아마 아틀란티스 대륙하고 공존하는 시대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 문명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소개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가라앉고, 이제 신문명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아마 이쪽에 이제 섬들이 남아있는 걸로 볼 때, 네. 그런 거하고 연결은 이 사람들로 연결할 수 있는 건지, 물론 대만하고도 연결돼 있다고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것은 뭐 앞으로 뭐 많은 그런 연구나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밝혀져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모아나가 자기 선조들이 이렇게 타고 나가는 배들이 이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표현될 때, 거기 그 배에 있는 깃발의 문양들이 이 뮤 대륙의 그 원십자 문양 같은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또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뮤대륙 원십자라든지 또는 만자 같은 그런 문양들이 배에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제 예전에 그 뮤대륙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변형된 그런 뭐 만자라든지 아니면은 원십자. 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원십자는 십자가는 좀 한쪽이 길잖아요. 아래쪽이 길죠. 예, 원십자는 상하 좌우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길이로 되어 있는 게 원십자죠. 네, 뭐 재밌는 코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쫓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더 보고, 네, 저희들이 식사는 뭐 밖에서 하든지 여러분들 위해서 일단, 네, 근데 뭐 저는 또 이제 저만 주목한 건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특히 이제 어린 시절 모아나도 그렇고 마우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테피티와의 대결 앞서서, 또는 마우이는 자기 갈고리를 찾기 직전, 1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갈고리를 찾기 직전 상투를처럼 이렇게 머리를 묶고 나가거든요. 뭔가 이렇게 맞아요. 다짐을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상투문화도 이제 우리의 민족의 이제 고유 문화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는 상투를 저희도 이제 성인이 될 때 이렇게 틀었잖아요. 네. 성이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상투는 어떤 다짐의 표현이 맞죠. 저희도 이제 다짐의 표현인데, 이 상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투는 원래 상두에서 왔다. 두라고 하는 것은 북두 칠성이고, 북두 칠성에 계신 상제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상투입니다. 이 상투 문화가 5,000년 이상이 된 문화잖아요.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야 이제 고조선 시대에 이제 뒤에 뭐 위만이 와가지고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면서 고조선인인 척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처음 상투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때쯤 상투를 틀었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5,000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이렇게 상투를 틀었었죠. 네. 네. 하여튼 뭐 상투는 이제 지나가는 코드였지만, 근데 여기 보면 또 아까운 또 코드가 나와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근데 그 실제로 마우이 신화에서 보면요, 네. 상투를 틀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마우이 네. 그림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있어요. 이 이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니고 문화니까 이걸 집어 넣었다고 봐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그냥 넣은 게 아니고. 네. 아까 헤어스타일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마우이나 여기 모아나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분들도 다, 어른들은 다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도 그런 것 같네요. 상투를 틀었던 게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무궁화가 그렇게 나와요. 네. 무궁화같이 생긴 꽃이. 계속 이렇게 예쁜 어른들이나 모아나도 다 옆에, 귀 옆에 꽃을 꽂는데, 그게 우린 딱 봐도 무궁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히비스커스라고 해서 하와이 무궁화라고 불리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저기 무궁화가 한 200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상생 방송에서는 이제 무궁화 전문가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우리나라 그 나라꽃인 무궁화와 굉장히 이제 색깔이나 빛깔도 비슷한 거를 이 원주민들이, 하와이에 있는 원주민들 머리에 이렇게 다 굉장히 이제 넓은 꽃들을 이렇게 꽂고 이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예전에 수메르 지역을 가면, 수메르 지역에 가면은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성경에도 좀 나오는데, 로즈 오브 샤론 검색하면 샤론의 장미. 대부분 샤론의 장미는 무궁화죠. 무궁화가 나옵니다. 이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나라꽃인 거가 이런 그 원형 문화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코드에서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와이에는 뭐 또 이런 거 연결돼서 뭐 우리나라 최초 애국가도 있다고 하고요. 악보가. 네. 그래서 최초 애국가로는 뭐 동해물과 이런 애국가 말고, 이 상제는 우리 황상을 도우소서라는 애국가도 있다는 걸 보면, 이런 하와이의 뭐 무궁화나 애국가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민족과 연결되는 코드들은 참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아.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인연도 있네요. 하와이와 나도 우리나라. 보내줘라 하와이. 예, 아까 얘기했던 코드를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예, 뭐 여기 보면 분명히 태피티와 테카는 같은 존재죠.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은 거가 기분이 좋은 건가? 아니 심장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겠네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참 아까 계속 얘기했던 천지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거의 꺼리낌 없이 죄악을 범행하고 예, 자연을 정복하려는 자세로 한다는 그런 상징의 말씀이 있는데 그 죄악으로 이렇게 앙화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자연신인 그 산마저 아까 뭐 제3인류에서 나왔듯이 네. 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때 악신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테카가 진짜 이게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모아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링 다가오는 같았어요. 모습이 링. 예. 진짜 무서워. 머리 풀고 네. 그죠 TV에서 막 기어 나오는 건가요? 네. 예, 공포스럽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에 음부경의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세 단락만 읽어보면 천발 살기, 지발 살기, 인발 살기. 예. 뭔가 살기를 예.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살기가. 근데 여기서 천지인에서. 기는 전 기운 기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 기틀 기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이 죽음의 기틀을 발할 때. 그러니까 이게 기운보다 더 무서워 어떻게 보면. 기틀이라는 건 어떤 틀이거든요. 시스템이거든요. 네. 땅도 죽음의 시스템을 발할 때. 그리고 인간도 지금 원한을 너무너무 사무쳐 있죠. 인간 역사라는 게 피해 목욕탕이라고 하잖아요. 이에치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 천지가 뒤집어진다. 이게 음부경, 이게 황제내경과 이제 짝을 이루는 음부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 개벽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이치적인 면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인간의 욕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천지와 소통하며 살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저주, 앙화를 받을 수 있다. 천재 이런 살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좀 얻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요 장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원령공주랑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모노노케 히메. 예.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그 산에 그 이제 진짜 이제 지존의 신인 사슴신 예, 시시가미. 그러니까 사슴신은 이제 목을 이렇게 총을 쏴서 떨어뜨리니까 그 사슴신인 자기 목을 찾으려고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슴신의 피부에 닿는 순간 모든 생명을 다 네. 앗아가거든요. 악신이 되죠. 정말 무서운 공포스러운 장면인데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또 가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예. 네. 제가 좀 더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 예.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영화 자체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깔려 있는 배경으로 깔려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념이 만화라는 개념입니다. 만화. 만화? 만화. 아까 근데 뭐라고 그랬죠? 만화이 뭐라고 했는데? 네네네. 뭐 있었어요. 네. 아까 만화이 뭐 무슨 캘카인가?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마우이, 모아나, 뭐 뮤대륙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만화라는 개념이 이 폴리네시아에 있는데요. 이게요. 네. 전 세계 모든 그 RPG 게임에 그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엄청 마법을 중요한 쓸 개념으로. 수 있는 힘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죠. 체력이 있어야 실제 무술도 하고 하잖아요. 네. 싸울 수도 있고. 근데 이 만화는 마법의 체력이에요. 마법 체력. 예. 그래서 마법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마법 체력이 없으면 마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체력을 충전하고 보약물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인 만화의 개념이 이 폴리네시안 전통 문화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뭐 주술적인 것도 하고 종교적인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1900년대 이제 중후반 이게 이제 초반부터 이게 들어가면서 이쪽이 식민지가 되면서 너무 아름답고 이 문화가 좋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들을 개념을 갖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타투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세계적인 언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소설 형태로 나가기보다는 게임에 들어가게 돼요. 게임. 그래서 초기의 RPG 게임에 보면 마법사가 뭘 이렇게 막 쓰는데 이제 만화 체력이 다 해갖고 뭐라고 메시지가 뜨냐면 low on Polynesian 만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크래프트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스타크래프트는 마법을 쓰는 유닛들이 나오는데 전부 시간이 좀 지나야 만화가 채워져요.
만화가 채워지면 마법을 탁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게임에 다 통일된 언어로 돼 있고요. 아, 여기 이 폴리네시안이 이 폴리네시안이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이 마법에 대한 거, 이런 네. 마법 에너지에 대한 거, 뭐 MP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걸 뭐 매직 포인트라고도 하지만 실제 마나 파워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워크래프트나 이런 어떤 블리자드사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M이라는 단어를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M이 이 대지가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이제 종도사님께서도 어원에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M이 그 쭉 힘을 잘 말하는 보면 거구나. 산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듯한 네네. 모양이기도 하잖아요. 예. M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도요. 이게 전부 다 오늘 나온 건 다 M이잖아요. 네. 우리말로 하면 미음인데 네. 미음에 보면은 물 이런 게 있어요. 아, 우리말도 물 그러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음. 사실 헝가리에 보면 부다페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가 보면은 부다가 바다 이런 뜻인데 바다가 물이란 뜻이에요. 바다가 물이란 뜻이고 똑같군요. 물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쓰면은 그게 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들이 비슷하게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개벽 실제 상황 책에는 인간은 맨이잖아요, 맨. 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마인드예요. 네. 그리고 줌은 그런 것들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게 방법이 만트라가 나온다. 만트라. 그래서 맨, 마인드, 만트라의 3자 관계를 아는 것이 곧 수행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그 자료가 이렇게 인용돼 있어요. 그래서 이 M에 대한 거,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만화, 모아나, 마우이, 뮤대류, 이런 것들도 이게 연결해서 전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신비한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저는 이 모아나를 진정한 자아를 찾는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섬의 여신 테피티는 섬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여신인데 심장을 도난당한 이후에 자신을 잊어버리거든요. 네. 자신을 잊어버리고 불과 땅의 악마, 용암 괴물 테카로 변신을 해요. 하지만 모아나를 만나서 자신의 본 모습을 회복을 합니다. 이 테피티만 이렇게 본 모습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아나도 네. 그 자신의 어떤 틀을 깨고서 틀이 섬이잖아요. 그 섬에 갇혀 있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었는데 그 틀을 하나의 틀을 깨고서 나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은 거죠. 그렇죠. 요즘 항해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 영어로 하면 웨이파인더라고 하더라고요. 길을 찾는 사람이다. 길을 찾는 사람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서 누가 네. 얘기하냐면은 그 누구죠? 마오이가 얘기를 합니다. 마오이에게 항해사가 필요하니까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하니까 네가 있지 않냐? 네가 이미 항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의 웨이파인더, 길을 제대로 찾아주는 그런 사람이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오늘 멋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는 좀 꼬인 것 같은데.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OST가 있어요, 여기서. 모아나의, 그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OST 제목은 We Know the Way. 예, 지금 이제 박씨님이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안다. 예? 그런 얘기인데, 가사가 참 좋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일부분만 나오긴 하지만, 예. We know who we are. We know where we are.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우리가 누군지 아는 우리. 이게 사실 알기 어려워요. 네. 내가 맞아요. 나를 안다는 게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안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we are explorers reading every sign. 이것도 참 멋져요. 우리는 자연을 읽는 탐험가들. 자연을 읽는 모든 사인을 읽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부경과 이렇게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자연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우주가 그 인간에게 내려주는 사인, 상을 읽어서 그것을 문명으로 이화시키는 그 광명의 민족인데 we tell the stories of our elders in a never-ending chain. 이렇게 해서 선조들의 얘기를 끝없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랑 역사를 끝없이 후손에게 전해주면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 예. 참 이런 가사들이 너무 와닿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탐험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바다를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황국 배달 고전선을 거치면서 유목민으로서 이제 피가 우리 이게 몸에 흐르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온 그 피해가 아무래도 이제 백제가 해상 왕국이 됐던 요인이 아니었겠는가. 네. 바다도 개척하고 그렇죠. 일본도 실제 맞죠? 네. 네. 일본 역사 같은 것도 아마 그렇게 우리 박씨님이 잘 아시는데 그렇게 호령했던 탐험가 그 모험가의 진취정의 기상을 일깨우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틀면은 걸리나요? 뭐 팟캐스트야 어떻겠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길게 말고 짧게 네. 마지막에 딱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저도 명대사 하나 하면요, Go save the world. Go save the 가서 world. 세상을 구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이 떠났던 마오이가 위기에 처한 모아나를 구해주면서 네. 너는 chosen one이야, 선택받은 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go save the world 이렇게 이야.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그 진리 자체를 보면 이 go save the world, 세상을 구하려고 세상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y people are going to need a master wayfinder. 마스터가 되는 그 항해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웨이파인더라는 말을 항해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찾아주는 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길잡이. 예, 길을 찾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진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게 당신이다라고 네. 하는 거죠. 참 멋지네요. 네. 그런 사람을 찾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잘 준비하셨군요. 이야. 저도 정리하면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그 방금 그 한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노래가 굉장히 대표적인 노래인데 그거 말고 처음에 모아나 솔로곡으로 나온 노래가 있어요. 그 아버지와의 갈등 부분에서 자기는 자꾸 바다로 나오고 싶은데 아버지는 족장의 그런 걸 족장의 일을 이렇게 모아나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들 되게 행복해 보여. 다들 자기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그 고뇌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전 이걸 보면서 진리를 구한 사람, 그 어떤 선택받은 사람의 그런 고뇌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나는 저 바다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암초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왜 여기에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이 안에 갇혀 산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가?를 막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면서 좀 빼먹었는데, 그래서 모아나가 시도를 하거든요, 어설프게. 근데 실패해요, 결국. 근데 이때에 이거를 제대로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할머니거든요. 네, 할머니가 어떤 유일하게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어떤 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가던 항해자였다, 개척자였다. 네가 그 일을 할 아이다. 전수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태피티의 심장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다가 모아나가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주죠. 그래서 큰 목적과 그런 어떤 방향을 어떤 방법까지 다 일러서 모아나를 지원해주는 할머니 역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모아나가 배를 건너가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혼란한 흠을 타서.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저희가 진리의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진리의 바다다. 그래서 저 넓은 바다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이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으면 사는 사람과 저 넓은 바다 끝까지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걸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구도자나 그런 것보다 왜 이 영화가 성공을 했냐 생각해보면 지금 현대인들도 그런 팍팍함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닐까. 어른들도. 그러니까 공감을 하겠죠. 예, 아이들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근데 뭔가 이 세상이 이상하고 잘못됐는데 나만 이렇게 새로운 좋은 세상을 원하나? 이런 고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지금이 워낙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네.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웨이파인더입니다. 그렇죠. 마스터 웨이파인더. 네.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스승을 만나서 네.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 팟캐스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 진리의 나침판을 과거적으로 볼 때는 환단고기가 있고요. 미래적으로 이제 도전이 있는데요. 예, 이 두 개를 이제 손에 쥔
사람들은 아마 이게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상제님께서는 도전해서 그래서 산하 대운을 돌려 남조선 배 도수를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배 이게 도전에는 배 도수가 있어요. 이 남쪽에 남조선 쪽에 있는 그 남조선을 이제 배로 이제 표현하셨죠. 이 배 타야 한다. 이 배를 타야 한다. 근데 이 배를 타는 어떤 그 티켓이 뭐냐?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해서 그 일심에 대해서 한 마음에 대해서 순전한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일심 가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아나의 그 대사가 있어요. 또 있군요. You will board my boat. 당신은 내 배를 타야 해요. 당신은 우리의 남조선 배를 타야 합니다. 예. 이야, 좋습니다. 오늘 뭐 하는데요? 합시다. 예. 돌려놔야 돼요. 예. 멋집니다. 예. 웨이파인더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나? 안녕. 학회 안 듣고 뭐 하나.